비이성적. 네. 안녕하세요. 주주지혜입니다. 제가 최근에 영상이 좀 뜸했었죠.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전에 제가 주식 투자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한 분이 댓글을 주셨는데 주식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네, 앞으로 주식 투자의 위험성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의 위험 관리에 대한 영상을 시리즈로 좀 올릴 건데요. 사실 이론적으로 말하는 이 주식시장의 위험 하고요. 저희가 돈을 잃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위험엔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을 때 우리가 어떤 것 때문에 돈을 잃는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주식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의 사이클, 그리고 종목 고유의 위험성,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역시 상세한 내용 앞으로 영상에서 차근히 나갈 거고요. 사실 이 주식 시장의 위험성 그리고 주식 투자에서의 위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그 포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제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집약해서 한 종목을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투자가 아니라 그건 이제 투기였죠, 투기. 네. 그랬다가 돈을 잃고 손절을 했고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상폐가 됐더라고요. 상장 폐지. 그러니까 정말 잡주 중에서도 잡주. 네, 그런 종목에 제가 투자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요, 제가 되게 평소 이성적인 인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사건 이후 제 자신을 다시 알았습니다. 아, 나는 정말 비이성적인 인간이구나. 이런 비이성적인 인간이 주식 투자를 하려면 진짜 디서플린이 되어 있어야겠다. 네, 어쨌든 이런 많은 가르침을 저한테 준 그런 아픈 투기였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주식 투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첫 번째, 남의 말을 듣고 투자하면 안 된다. 네, 남의 말 듣고 투자하면 안 된다. 특히 왜 주식 추천하는 웹사이트 그런 거 있죠? 무료든 유료든. 여러분 그거는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이 잡주를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런 한 웹사이트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미국 종목이었어요. 미국 웹사이트였고요. 사실 저는 그 웹사이트가 처음에는 종목을 추천하는 데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 매크로, 상품 시장, 금, 은 이런 것들에 대한 리서치를 하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글을 써서 올리고 그런 거였는데 처음에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제가 잘 이제 모르는 부분인데다가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기도 해서 무료 웹사이트였는데 가입을 하면 이메일이 매일 와요. 제가 그걸 열심히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종목 이야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츰 종목도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종목들을 좀 찾아보니까 진짜 막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죠. 몇 종목을 이렇게 쭉 팔로우업을 하다가 계속 상승을 하는 걸 보고 그 중에 한 종목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돈을 넣었죠. 아주 이메일들이 제목이 섹시하게 옵니다. 이게 영어로 이메일이 오는데요. 단어도 막 explode, jack up, just started, it's gonna speed up 막 이런 말들이 막 오는데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진짜 이거 하면 정말 돈 벌겠구나 이러면서 비이성적 자신을 다시 발견을 한 시기였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도 제가 그래서 막 이제 돈을 넣었는데 넣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정도 또 계속 올랐어요. 한 10%에서 15%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걸 뺐어야 되는데 욕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메일이 또 이제 계속 와요. 계속 더 오른다. 이제 시작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아무튼 며칠 더 갖고 있다가 아주 하락하는 게 정말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더라고요. 거의 쭉쭉쭉쭉 내려와서 제가 한 거의 50% 가까이 40% 이상 손해를 보고 결국은 손절을 했거든요. 손절을 하기는 결론적으로 잘했어요. 상장 폐지가 됐으니까. 남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오를 때도 왜 오르는지 모르고 내릴 때도 왜 내리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대응이 잘 안 돼요. 이 주식 자체 변동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시점에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샀는데 저 사람은 언제든 그 마음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걸 계속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미 수익을 얻고 팔고 나갔는데 나는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팔거나 이러면서 제대로 된 수익을 얻을 수가 없죠. 네, 이렇게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망하는 지름길. 그 두 번째, 재무제표 안 보고요. 리서치 안 하고요. 사실 그 종목에 대해서 제가 투자를 하기 전에 재무제표 아예 안 본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냥 보긴 봤어요. 정말 쓰레기 같은 형편없는 재무제표였어요. 이익이 나고 있지 않았고요. 현금 흐름 마이너스죠. 부채 비율도 한 600%, 700% 이랬던 것 같아요. 거기다 워낙 잡주여서 이 재무제표 자체도 제가 지금 말한 거, 이 정말 기본적인 것들만 있고 어떤 상세한 재무제표도 있지도 않았어요. 재무제표를 이렇게 엉터리로 봤으니 리서치도 진짜 제대로 안 했겠죠. 기업에 대해서 따로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나오는 이메일만 읽고 이게 이런 호재가 있대, 이런 게 있대, 이게 지금은 이렇게 이익을 못 내고 있지만 향후 이런 것 때문에 이익을 낼 수 있대. 네, 여러분, 재무제표는요 진짜 기본적으로 반드시 보셔야 돼요. 재무제표를 잘 본다고 해서 뭐 텐베가가 될 종목을 찾을 수 있다, 그거는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재무제표들의 이런 몇 개 항목들만 봐도 이런 잡주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는 정말 꼭 보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이렇게 주식하면 망한다. 세 번째, 소형주 투자입니다. 사실 소형주가 아니라 마이크로주라고 해요. 초소형주. 네, 제가 그때 여기에 돈을 넣었을 때 이 시가총액이 400억이 안 되는 거였어요. 진짜 작은 종목이었죠. 그리고 한 주당 가격이 1달러가 안 됐으니까 뭐 몇십 센트짜리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진짜 무슨 생각으로 거기다 돈을 넣는지 모르겠는데 비이성적. 네. 몇백 원짜리 주식 우리 돈으로 하면 이렇게 작은 종목에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어요.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작전 세력에 당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투기로 돈을 잃었던 이 종목도 결국에는 지금 생각할 때 작전 세력이 당한 거였어요. 이게 작은 종목은요, 불과 몇 억만 가지고도 주가를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굉장히 작은 종목들을 할 때는 반드시 거래량을 더욱더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뭐 주가가 며칠 동안 몇십 프로 혹은 뭐 몇백 프로 상승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 몇 억 정도로 주가 조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종목에 돈을 넣고 나서 한 하루 이틀 올라가다가 막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신기하게도 이메일, 그 종목에 대한 이메일이 이제 안 와요. 이메일은 계속 오는데 다른 종목들 얘기가 막 나오고 이 종목 얘기는 이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이제 그 다음에 알아보기 시작했죠. 도대체 이 웹사이트 뭔가. 그랬더니 수년 전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료로 이렇게 이메일을 계속 뿌리는데 작전 세력이다 해서 소송을 당한 적이 있더라고요. 뭐 결과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웹사이트에서 보내주는 이메일이 항상 그게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투자는 투자하는 사람의 책임이다. 우리는 관련 없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 종목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다. 이거를 고지를 해요. 합니다만 함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무식한 사람이 당한 거죠. 비이성적.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종목, 마이크로주, 이거는 개인 투자자는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 네 번째, 막 오르니까 막 샀어요. 이제 사람 심리와 관련된 건데 주가가 이제 막 오르게 되면 막 사고 싶어져요. 사고 싶은 심리가 이제 막 생기는데 사실 이 모멘텀 투자는 돈이 벌리는 투자 방식이에요. 네, 주가가 쭉 상승하고 있을 때 그거에 올라타야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뭐 몇 개월간 상승하고 1년간 상승하고 이렇게 쭉 상승하는 종목에 올라타는 거. 네, 그런 데는 올라타면 수익을 볼 확률이 높다. 이거는 논문으로도 알려진 거고 실제 퀀트 투자 방식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이게 막 당일 뭐 며칠간 그리고 그 당일간 주가가 막 오르는 거예요. 본 거죠. 그러니까 막 오르니까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딱 산 거예요. 비이성적. 네. 막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막 들 수가 있죠. 심리적으로. 네. 그런 거 피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주식 투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다섯 번째, 투자 기간 그리고 투자 목표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자, 제가 돈을 잃었던 이 종목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판 사람들, 그쵸? 이 종목은요, 완전히 단타로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었어요. 뭐 테마주였을 수도 있고요. 아주 짧게 들어갔다가 꼭 빠지는, 네, 그런 종류의 주식이었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주식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단타로 접근해야 됐던 주식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을 넣어놓고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는 방식, 내가 투자하는 주식이 단타로 해야 되는 건가, 성장주, 모멘텀주인가, 가치주인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처음에 있었어야 되는데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돈을 넣은 거죠. 네, 오늘은 위험 관리에 대한 영상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저의 되게 아픈 기억을 소환해서 이런 식으로 주식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필망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 투자가 아니고 투기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저에게 초심자의 운이 따르지 않았던 거죠.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받은 종목에 투자를 해서 돈을 처음부터 그냥 확 잃은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그 웹사이트에서 추천하는 다른 종목들도 투자금을 늘려서 또 투자를 했겠고, 그럼 더 크게 돈을 나중에 잃었을 거예요. 네, 당시 그나마 저는 이제 돈이 없었을 때여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 그와 같은 투기는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서는 안 될 일, 이 5가지를 한꺼번에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위험 관리에 대한 생각을 좀 높여줬죠.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곧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